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또 어떤 알찬 정보를 가져오셨을까요, 법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개인회생 진행 시 조건부 인가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건부 인가는 뭘까요? 저희 개인회생 절차를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 접수, 두 번째 보정, 세 번째 개시 결정, 네 번째 인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 네 번째 단계가 인가 결정과 조건부 인가 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가 결정과 조건부 인가 결정이요? 조건부 인가란 그대로 법원에서 신청인의 변제 계획에 대해서 인가 결정은 해주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인가 결정 시 변제금만 미납 없이 잘 납부해 주시면 되지만 조건부 인가라고 한다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매년 법원에 제출을 하며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조건부 인가 왜 나오는 건가요? 조건부 인가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전 직장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낮게 산정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소득 발생 또는 최근 영업장의 개업입니다. 최근 소득 발생이나 최근 영업장의 개업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활동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소득 발생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소득 발생이 꾸준하게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득 발생을 해서 개인회생 접수가 들어갔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과 너무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조건이 안 좋아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회생하면서 소득 발생을 열심히 하려면 내가 다닐 직장은 최대한 좋은 곳으로 계속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소득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 3개월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정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려서 신청인이 회생 진행을 하는 동안 소득 발생을 잘하고 있는지, 평균 소득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매년 서류를 받아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채무 관련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면 최근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변제 계획 안에 변제율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근 발생한 채무가 많을 경우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법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제율이 낮게 측정되면 별도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랑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건부 인가를 내린 후에도 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가는 내려주지만 조건부 인가를 내려서 계속 이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소득 증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서 급여를 통장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나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현장직 근로자이신 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사님, 질문 있어요. 개인회생은 소득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월급이나 소득을 현금으로 받아도 개인회생 진행이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꾸준한 소득이라는 부분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현금 수령 확인서라는 자료를 사업자한테 받아와서 개인회생 소명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꾸준한 현금 소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건부 인가로 인해 인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인가 들으면 들을수록 참 많이 복잡하네요. 아무래도 법원은 아직 인가를 내려주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것저것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바로 인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조건부 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사님이 말씀해주신 유형들은 개인회생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조건부 인가라는 것은 사실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면 변제금이 더 오르기 때문에 본인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가 결정이 안 나오고 사건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을 조건부 인가를 통해 인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보정을 통해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신다면 조건부 인가가 아닌 그냥 인가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네, 감사합니다.